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컴평이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려 긴급구조, 부상자치로 군중안치사업을 전력으로 조직하고 재해방지 구조의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강이 회시를 내렸습니다. 습군평 총석이 강력한 용도와 정확한 인도하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실력은 량적 축적에서 질적 비약으로 점적 돌파에서 개통적 능력 승격으로 나아가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이 웅이로운 목표를 향해 확고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습군평 총석의 중요 연설이 광범한 청년들의 열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정협은 주석회의 성문 전략연구토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왕호령이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전민족 항전폭발 8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극한 날씨가 광서, 호북, 감속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각지 각 부문은 홍수방지 재해구조에 관한 각종 조치를 착실히 시행해 인민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중공조항 총석이고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군평이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서 중요 지시를 내렸습니다. 습군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광서, 호북, 감숙 등 지역에서 강우 및 강풍 날씨로 인해 저수지가 붕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등 재해가 잇따라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긴급재해구조, 부상자치료, 리재민 안치 등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2차 재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습군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목전 홍수방지 형세는 심각하고 복잡합니다. 각 지역과 관련 부문은 기정된 배치와 조치 시설을 잘 두루지고 안일한 생각과 요행 심리를 극복하며 홍수방지 재구조 책임을 다지고 강과 하천, 호수, 위험한 저수지, 지질재해 발생 지역 등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점검과 정비를 심도 있게 전개하고 감측 조기 경보 및 응급구조 준비를 강화하며 재해방지 및 재구조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인민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국무원 총리 리강은 회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극한 기후가 빈발하고 있는 바 국가 홍수방지 가뭄대처 총지휘부 판공실과 국가 재해방지 재해감소 재해구조위원회 판공실은 각 지역을 잘 지도하여 강우 및 홍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재해 상황에 대한 감측 및 조기 경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 재구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재위험 요소에 대한 심층 점검을 실시하며 각항 홍수방지 재구조 조치를 세밀히 시달하여 중대한 2차 재해 발생을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강성의 토대이며 혁신은 민족 진보의 영혼입니다. 습군평 총석이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관건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습군평 총석의 견강한 용도와 정확한 인도하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실력은 량적 축적에서 질적 비약으로 점적 돌파에서 개통적 능력 승격으로 나아가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라는 이 웅이로운 목표를 향해 확고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세를 긋고 있는 이 두 갈래의 곡선은 활력으로 차넘치는 중국 과학기술 혁신의 성장 궤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사회 연구개발 경비 투입은 2012년에 1조 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약 4조 원에 도달해 그 총량이 세계 2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한 국가가 신용 발전을 향해 나아가려는 견정한 결심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글로벌 혁신 지수 순위는 34위에서 일약 10위로 상승했으며 기술 혁신은 기술 추정에서 글로벌 중요한 기여자회로의 중대한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과학기술이 흥하면 민족이 흥기하고 과학기술이 강대해지면 나라가 막강해집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전반 국가 발전의 핵심적 위치에 올려놓고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해왔습니다. 2016년 습군평 총석이는 과학기술 세계회의에서 세계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동원 나팔을 힘있게 올렸습니다. 24 당대회에서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웅이로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2024년 전국과학기술대회에서 습군평 총석이는 전 단과 전국의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습근평 청소기는 직접 기획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며 4가지 방향의 전략적 방향을 확립하고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경로를 제시해 주었으며 아울러 또 관건적 핵심 기술은 구걸에 올 수 없고 구매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다. 기초연구는 전반 과학 개통의 근원이며 모든 기술 문제의 총기관과 같다는 등 일련의 중대한論단을 내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이 역사성적 성과를 취득하고 거대한 역사성적 변혁이 발생하도록 힘있게 이끌었습니다. 습근평 총석이란 과학기술 강국 건설 3단계 전략의 웅이로운 설계도를 제시해주고 또 중요한 부분에서는 더 큰 강도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보장 측면에서는 신형 국가 체제를 통해 역량을 응집하고 지속적으로 중대한 연구 과제를 추진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서 버팀목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해 지적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기초성 연구 방면에서 용감하게困難과 맞서 싸우며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일찍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병목 기술 난제의 근본적 원인은 기초성 리론 연구가 따라가지 못하고 근원과 토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국가의 장원한 발전과 안정 및 안전의 시급한 수요를 에워싸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성, 선견성, 체계성 포취를 에워싸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과학적 탐색을 고무경려하며 과학 연구 인원들이 무인지대에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보다 쾌적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용감하게 과학기술의 고봉으로 돋아오르는 여정에서 우리나라 기초연구사업은 여러 가지 돌파를 실현했습니다. 올해 아시아 최초의 4세대 동기 복사 광원이 전면적으로 시범 가동됐고 세계 최대 핵융합로 고리형 전개 초전도 자석이 성공적으로 개발됐습니다. 벼자외선 차단 증산의 새 기제가 이루어졌고 구장 4호 량자 컴퓨팅이 계속해 세계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질구조, 우주진화, 생명기원 등 기초성 최첨단 분야에서 인식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전복성 기술 돌파에 원천적인 공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좋은 국세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면 이는 습근평 총서기의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판단과 절대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체계 중에서 거시적 포치를 내린 후 습근평 총석의 직접적인 기획과 추동하에 중국 국가 실험실을 설립해 전국의 모든 과학자들이 동일하게 한 개 큰 방향을 향해 서로 협동하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힘있게 추동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동력을 격발시켜 신질 생산력의 동력 엔진이 더욱더 강대해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체제 기제 개혁 심화를 통해 과학기술 성과 전환의 장애물을 해소하고 기업의 혁신 주체 지위를 강화했으며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플러스와 스마트 제조를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 승급을 추동했으며 혁신 재정 금융 지원을 통해 자본을 조기에 투자하고 소형 및 경성 기술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질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혁신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통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고 신흥 산업이 군체를 이루도록 추진하며 미래 산업이 개념 검증에서 상업화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힘써 추동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C919 대형 여객기가 푸른 하늘을 날아예고 신에너지 자동차가 해외로 진출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으며 신형모들이 다양한 산업에 힘을 실어주고 인간형 로봇이 만대급 상용 단계에 진입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상업 우주항공, 인간 대뇌, 기계 인터페이스 등 산업이 다그쳐 배치돼 현대화적 산업체계의 탄탄한 지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과학기술 강국 구도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개방 협력의 친구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글로벌 혁신 지도의 중요한 축에 들어선 중국은 160여 개 국가 및 지역과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60여 개 국제 대과학 계획과 대과학 프로젝트에 심층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미소 위성이 정밀하고 준확하게 관측 궤도에 도달해
과학 탑재물이 순조롭게 가동되게 함으로써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신모식을 가동했습니다. 우리는 공동 연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또 공동으로 선진 기술을 활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자기층에 대해서 정치적 이미지화 탐색을 진행함으로써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에 올라서서 과학기술 강국 승리를 위한 9년 공략전 목표에 초점을 두고 광범한 과학기술 사업 일꾼들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견강한 영도하에 10년 동안 검 하나를 간다는 견정한 결심과 완강한 의지로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향해 계속적으로 씩씩하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105년의 분발 노력으로 105년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은 많은 청년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들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에 융합시키고 시간을 다투어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새로운 노정에서 역사적 계주를 잘 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드넓은 역사적 시각으로 중국 공산당이 105년간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5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요약했으며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빛나는 우수한 특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를 깊이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농촌진흥의 광활한 무대에서 과학연구의 최전선에 이르기까지 신시대 많은 중국 청년들은 크게 고무되고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105년 전을 돌아보면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청춘을 민족 해방의 물결에 쏟아부어 뜨거운 피로 새 중국을 탄생시켰습니다. 신시대에 있는 우리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책을 짊어져야 합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학습, 사고, 실천, 깨달음 속에서 초심을 단련하고 지행 합일 속에서 사명을 짊어질 것입니다.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듣고 나서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 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습근평 총서기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서장의 변방 발전 및 부민 행동은 해마다 견고해지고 있으며 생활은 점점 더 희망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에 감사하며 반드시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르며 청춘으로 사명을 다하고 실천으로 국경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사람들이 대대로 사막을 다스리고 계속해서 록지를 조성하여 우리 등구현의 산림과 초원 피복률은 새중국 창건 초기에 0.04%에서 현재 41.4%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들어가고 사막이 물러나는 역사적 변화를 이루었으며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함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청년 당원으로서 우리는 2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2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며 당 건설을 지침으로 당에 대한 충성과 록색 보호 및 인민에 대한 책임감을 실천해야 합니다. 총석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우수성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애국심을 품고 국가에 보답하는 의지를 세우며 국가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의 추구를 당과 국가의 항공 강국 사업에 융합시키고 혁신주도 발전을 고수하며 장인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고 핵심 분야의 기술 난제를 집중적으로 극복 실천함으로써 청춘의理想을 이루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역사적 영광을 창조하라는 위대한 호소를 보내는 동시에 많은 청년들이 신념을 굳게 하고 목표를 확고히 하도록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다들 당과 인민의 부름을 자발적으로 따르고理想과 신념을 확고히 하며 애국 감정을 두텁게 하고 역사적 사명을 용감히 짊어지며 책임감 있는 청춘의 장을 힘차게 써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전진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당의 지휘를 듣고 당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 연구 추구를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에 융합시키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용감하게 정상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촌에 거주하면서 농민들과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며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삼농봉사의理想과 신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우리는 청춘의理想을 농업 강국과 농촌 진흥 전략에 융합해 청춘으로 길을 닫고理想을 빛내야 합니다. 총서기가 청년들에 대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배후의 무거운 시대적 책임을 더욱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당부를 명심하고 맡은 사명을 짊어지며 중화 문화의 보물을 잘 보호 전승하고 잘 전파할 것입니다.
청년 당원 배달원으로서 저는 청년들은 포부가 있어야 하고 일터에 뿌리 내리고 착실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반드시 총석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배송 최전선에서 주변의 모든 배달원들이 착실하게 주문을 배달하고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잘 봉사하도록 이끌며 평범한 일터에서 당원으로서의 마땅한 책임감을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오후 전국정협은 2026년도 주석회의 성원 전략연구토론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 주석 왕호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왕호령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터득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단결 인도해 끊임없이 분투해온 과정, 특히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의 역사적 성과로부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 전선을 견지하는 것이 당의 장기적 분투 과정에서 축적된 보귀한 역사적 경험임을 깊이 인식하고 당의 지도 아래 인민정협의 사업과 다당 협력 사업이 거둔 중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공감, 사상적 공감, 리론적 공감, 감정적 공감을 부단히 증진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방대한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왕호령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인민정협의 전문 협상 기구로서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관한 중요論수를 깊이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과 국가의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춰 직책과 책임을 다하고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해 광범위하게 민심을 결집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왕호령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전문 협상기구로서의 직능을 확실히 이행하고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는 정책 자문 역할, 마음과 힘을 모으는 역할, 민주 형식의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며 전국정협 부수석 석태봉, 전국정협 부수석 허춘아, 심약약, 왕용, 주강, 하호화, 량진영, 바터을, 소휘, 소홍, 고은령, 진무, 함휘, 왕동봉, 강신치, 장작군, 하보상, 왕광겸, 진박용, 주영신이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전민족 항전 폭발 89주년 기념식이 7일 오전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에서 거행됐습니다. 로구교 강변에는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중국인민 항일전쟁 기념관이 우뚝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기념식은 장엄한 국가 속에 시작됐습니다. 수도 학생 대표가 깊은 감정을 담아 항전 시문을 낭송하고 수도 대학생 합창단이 노래 항일 군정대학 교가와 공산당이 없으면 새중국도 없다를 불렀으며 젊은 세대가 당의 말을 확고히 듣고 당을 따르며 영웅적인 정신을 계승하고 전진의 힘을 얻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굳건히 책임지려는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각계 대표들이 천천히 계단을 올라 차례로 항전기념관 첫 대청에 들어서서 꽃다발을 중화민족의 단결과 항전을 상징하는 대형 조각 동성철벽 앞에 진정하고 항전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7월 7일 전국 각지에서는 행사를 거행하여 전민족 항전 폭발 89주년을 기념했습니다. 7일 오전 섬서, 연안, 하북, 석가장 등지에서는 공습 경보를 도시 상공에 울려 국치를 잊지 말고 평화년대의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중국 강수성 남경의 중국 침략 일본군 남경대학살 조난동포 기념관에서는 기념 행사를 거행했으며 각계 대표들이 평화의 종을 울려 혁명선열과 남경대학살 가운데서 조난당한 30여만 명 동포들에게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련영 심양의 9.18 역사박물관 잔벽비 앞에서 청년 학생들은 장엄하고 엄숙하며 정연하게 줄을 서서 청춘의 맹세로 붉은 혈맥을 이어갔습니다. 흥룡강성에서는 중국 침략 일본군 제731 부대 죄증 전시관이 처음으로 핵심 죄증 문서인 관동군 화학부신상 신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침략 일본군 화학전쟁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국가 범죄임을 입증했습니다. 산서성 양천에서 사람들은 백탄대전 기념관에 들어갔습니다. 관내의 역사사진 470여 폭과 진귀한 실물 200여 점은 중국 공산당이 항일 군민을 이끌고 적개심에 불타 외국의 침략에 용감히 맞서 싸운 빛나는 역사를 생동함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7일 전군 각 부대는 여러 가지 형식의 기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장병들은 주둔지에 위치한 열사능원을 찾아 정연하게 줄을 서서 혁명선열들을 기리었습니다. 또 당사 군사관에 들어가 전투 이야기를 듣고 입당선서를 되새겼으며 역사를 명기하고 위대한 항전정신을 계승하도록 장병들을 이끌었습니다. 중공조항 조직부는 통지를 발부해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기층 당조직의 전투보루 역할과 광범한 당원의 선동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이 정확한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며 근무를 강화하고 앞장서서 지휘해야 합니다.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을 동원해 홍수방지와 재구조의 각종 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 및 사회 대국 안정을 보장하고 당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최전선에서 높이 휘날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늘 중앙조직부는 중앙대리관리당비에서 광서, 감숙 등 5개 성과 자치구에 특별자금 6천만 원을 배성해 홍수방지 및 재해구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최근 극한 날씨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광서, 호북, 감숙 등 여러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긴급 재구조, 부상자 치료, 리재민 안치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홍수방지 재구조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 인민의 생명재산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광서, 남녕, 횡주시와 빈양현의 여러 저수지 위험 상황이 발생했으며 인근 일부 마을이 홍수로 고립되었습니다. 구조 및 수색 작업이 밤낮으로 진행됐고 구조대원들은 고무보트를 이용해 집집마다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구조대원들이 등에 업거나 품에 안아서 안전하게 고무보트로 옮겼습니다. 횡주시 용람 저수지 하류에 위치한 교이진 용람초는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일 저녁 침수된 물이 점차 빠지면서 구호 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여러 차례 도착해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물자를 전달했습니다. 먼저 매 사람한테 팔보죽과 생수 한 댕을 지급할게요. 이제 계속 라면, 계란 과자 등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까지 횡주시의 리재민은 84,700명이며 대피 대상자는 54,468명입니다. 이 가운데 긴급 대피시킨 인원은 53,808명이고 나머지 660명도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있으며 오늘 내 모든 대피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저는 운표진의 구조 집결지에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방향으로 보시면 수위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우리 구조 보트들이 끊임없이 모여들며 군중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치료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녕은 횡주시 운표진, 빈양현 감당진 등에 11개의臨時 의료소를 설치하고 의료진이 24시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현지에서는 현장 보건 비상지휘센터를 설치해 환자 이송을 총괄하고 있으며 시내 각급 의료기구에 500여 개의 응급병상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홍수 관련 질병치료 전문가팀을 구성해 부상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7일 오후 5시까지 광서 경내는 여전히 만개 하천의 수위가 경계 수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리부는 긴급히 사업소조를 광서 횡주로 파견해 위험 상황 처리와 홍수 방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광서 남녕, 귀항 등지의 폭우와 홍수, 침수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재해방지 재감소 재구조위원회 판공실과 응급관리부는 국가 식량물자 비축국과 협력해 광서의 텐트, 접이식 침대, 가정용 비상키트 등 조항구호물자 15만 점을 조달했습니다. 이는 리재민 대피와 기본적인 생활구조 사업을 잘하도록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정부와 응급관리부는 긴급히 1억 6천만 원의 중앙자연재해 구조자금을 긴급 배정해 광서 등 6개 성과 자치구의 홍수 및 지질재해 구조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일 저녁 호북 동부 여러 지역은 강대로 날씨 습격을 받아 황강, 황석, 악주, 함령 등지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풍 날씨가 출현했습니다. 50세계 향진의 순간 풍속이 8 내지 13급에 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효우리 바람까지 나타났습니다. 황강시 시내에서는 3천여 명의 인원들을 조직해 인원 수색 구조, 사회구역 점검, 도로 장애물 제거, 군중 대피 등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시는 구급 차량을 통일적으로 배치해 부상자를 전력으로 이송하고 시내의 모든 의료기구는 야간 진료를 전면적으로 개방해 부상자를 제때 치료했습니다. 7일 오전 감숙, 롱남, 탕천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현재서는 응급, 소방, 의료 등 구조 역량을 신속히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며 굴착기와 로드를 이용해 토사를 제거하며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산사태 규모는 8,000立方미터에서 10,000立方미터이고 가장 깊은 곳은 약 10m에 달합니다. 저녁 8시경에 토사 제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예산 내 투자 3천만 원을 긴급 배정해 탄창현 피해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재해 응급 복구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제20기 중앙후보위원이고 섬서정 당위 원상무위원이며 서안시 당위 원석이 방홍위의 엄중한 당규율 위반 및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立건 심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방홍위는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망각했으며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으며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림에 있어 주체 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았으며 순시 사업을 방해하고 조직 심사에 대항했으며 미신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중앙의 파랑 규정 정신을 위반했는 바 규정을 어기고 접대나 려행 알선을 제공받고 조직 원칙을 위반해 개인 관련 사항을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규정을 위반해 간부를 선발하고 임명했습니다. 청렴 결백의 최저선을 상실하고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하고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소유했으며 직권과 직무의 영향력을 이용해 친족을 위해利益을 도모하고 배우자가 본인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사리 사욕을 챙기는 것을 묵인하고 방임했습니다. 가풍이 바르지 못해 가족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소홀히 했고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이 공사 프로젝트 수주, 간부 선발 및 임용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고 불법으로 거액의 재물을 수수했습니다. 방홍위는 당의 정치규율, 조직규율, 청렴규율 및 생활규율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엄중한 직무위법을 구성하고 뇌물 수수 혐의에 해당합니다. 또한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수습하지 않고 그치지 않아 성질이 엄중하고 영향이 앙렬하므로 엄중히 처리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처분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인원 정무처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연구와 중앙정치국 회의 심의를 거쳐 방홍위의 당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공직 제명 처분을 내리며 그의 20차 당대회 대표 자격 및 섬서성 제14차 당 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종료하고 당 규율 및 법률 위반으로 얻은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혐의 범죄 문제를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 및 기소하고 관련 재산도 함께 이송하게 됩니다. 당적 취소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소집 시 추인하게 됩니다. (7월 7일)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소식 공개회가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스마트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창조하자를 주제로 했으며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됐습니다. 대회 기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스마트 세계의 혜택을 주다 사례집과 인공지능 협력발전 행동계획 등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7일 중국 물류구매연합회는 6월 중국 창고저장 지수는 50.2%이며 지난달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신규 주문지수는 뚜렷하게 상승했으며 강철, 건축자재, 기계장비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대종상품의 창고저장 수요는 표현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기자가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로부터 요해한 데 따르면 일전 한 달간 진행된 인터넷 기업 클라우드 채용의 달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5천여 개 기업이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이 중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대형 모델, 기반시설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운영, 비즈니스 분석, 판매 상담사 등 종합 운영관리 방면이 망라됩니다. 6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은 이란과 협의를 체결하거나 예전의 작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보도에서 트럼프의 관련 발언은 이란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7일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발표해 이란과 미국이 서명한 양해각서 조항에 따라 위협이 지속될 경우 최종 협의 협상은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6일 우크라이나 무력부대 총참모부는 당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옴스크주의 옴스크 정유 공장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시설은 러시아에서 생산 능력이 가장 큰 정유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날 러시아 국방부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인기, 미사일 및 탄약 공급을 늘렸으며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타격 강도를 늘려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일 독일 연방 내각은 2027년 연방재정 예산 초안을 채택했습니다. 그중 국방 예산은 약 1,097억 유로로 증가했으며 2026년에 비해 약 3분의 1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지 자금을 망라해 2027년 독일의 국방 및 기타 안전지출 총액은 1,300억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서의 날씨가 더욱 더워지지만 아직 가장 더운 때는 아니어서 소서라고 부릅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이 절기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화적 함의를 느껴봅시다. 小暑温风至，到了这个时节，风都是热的，即将进入三伏天。6月不热，五谷不接，暑热人难耐，但万物赖此生长。一季热浪，万担秋粮。炎炎夏日，何以消暑？冰盘冷饮伏瓜，凉亭蒲扇清茶。古往今来，大抵如此。雅致一点的，则寄情于青山翠竹，流水潺潺。中华文化讲心即是静，心与青山共，暑随流水去。小暑，愿你阴凉在眼前，清风在心间。